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IT 업계의 전설이자 한때 모든 10대와 20대의 일상이었던 싸이월드의 실패 사례를 통해 창업과 경영의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왜 창업 실패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성공 사례만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패 사례를 통해 시장 변화, 기술 혁신, 경영 전략 등 다양한 변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싸이월드는 한때 국내 SNS 시장을 장악했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몰락한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험을 통해 창업자와 경영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싸이월드는 2000년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소설 플랫폼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어땠나요? 싸이월드는 1999년 단국대 출신 창업자들이 만든 인맥관리 서비스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지인과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인맥 다이어그램이 핵심 기능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더 좋아한 건 개인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미니 홈피라는 기능이 추가됐고 아바타 도토리라는 가상화폐로 10대, 20대의 자기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점점 사진, 글, 배경음악을 통해 나를 표현하는 감성 공간으로 진화하게 됐습니다. 미니홈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 전환점은 언제였나요? 2002년쯤부터였어요. 연예인들이 미니홈피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죠. 당시에는 트위터, 인스타그램도 없었고 싸이월드가 유일한 디지털 자아 표현 공간이었어요. BGM, 배경, 미니미, 다이어리로 감성을 꾸밀 수 있었고 도토리는 그 감성을 살 수 있는 수단이었죠. 2005년에는 SK 커뮤니케이션즈 인수되면서 포털, 다음, 네이트와 Y 연계도 활발해졌습니다. 당시 싸이월드의 전성기는 어느 정도였나요? 이용자나 수익 규모 등도 궁금합니다. 전성기였던 2007년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이 싸이월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2천만 명이 넘었고요. 매출도 상당했어요. 도토리 판매만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이 났고 브랜드 인지도는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광고도 활발했고 B2C뿐 아니라 기업용 미니홈피도 나왔었죠. 그런데 그렇게 탄탄했던 싸이월드는 왜 흔들리기 시작했나요? 위기의 시작은 바로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였습니다. 우리는 모바일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PC 기반에 너무 집중하고 있을 때 페이스북은 모바일 중심 전략으로 전환했고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같은 새로운 플랫폼들이 더 직관적이고 간결한 UX로 등장했죠. 우리는 이런 변화에 너무 늦게 반응했고 기술 전환 속도도 느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싸이월드가 실패하게 된 원인을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첫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술 변화에 좀 둔감했습니다. 모바일로 빠르게 전환하지 못했고 글로벌 서비스와 경쟁에서 뒤처졌죠. 둘째, 폐쇄적 구조가 한때는 강점이었지만 점점 개방적이고 실시간 소통을 선호하는 트렌드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셋째, 혁신이 정체됐고 창업자와 핵심 개발자의 이탈로 조직의 동력도 약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토리 같은 단일 수익 모델에만 의존하다 보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네, 내부에서는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늦게 인식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 내부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복잡했고 SK그룹의 큰 틀 안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어려웠어요. 모바일 앱을 내놓는 것도 경쟁사보다 1, 2년 늦었고 그마저도 완성도가 부족했죠. 특히 젊은 사용자들이 떠나는 걸 체감하면서도 기존 포맷을 고수했습니다. 네, 싸이월드의 실패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싸이월드의 몰락 이후 국내 SNS 시장의 주도권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인 카카오스토리에도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이용자들은 데이터와 자산을 잃으면서도 신뢰도 하락을 경험했고 이후 복고 마케팅이나 메타버스 등 제도약 시도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혁신이 부족해 재기의 동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2.0 리뉴얼을 통해 UI를 바꾸고 도토리 대신 다른 마이크로 결제를 실험했죠. 글로벌 진출도 준비했지만 페이스북이나 마이스페이스의 경쟁에서 이기긴 어려웠어요. 당시엔 이미 사용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었고 우리가 왜 싸이월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 거죠. 네. 결국 싸이월드는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는데 돌이켜보면 가장 큰 실패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세 가지를 꼽고 싶어요. 첫 번째, 기술 변화에 둔감했다는 것. 모바일로 넘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PC에 너무 집착했어요.
둘째, 사용자 중심의 UX가 부족했다는 점. 우리는 기능에 집중을 했지 경험을 고민하지 못했어요. 셋째, 조직이 민첩성이 부족했다는 것. 혁신보다 유지에 집중했고 위기 시에도 유연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싸이월드는 우리 사회에 큰 추억을 남겼지만 동시에 큰 교훈도 남긴 서비스입니다.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변화는 매우 빠르고 사용자의 니즈는 매년 바뀝니다. 민첩하고 사용자 중심적인 의사결정이 없으면 아무리 강한 브랜드도 무너질 수 있죠. 이와 같은 이유로 기업들은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핵심 인재 이탈도 막아야 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IT 플랫폼 산업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늘 새로운 시각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현재 사업을 구상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의 이 실패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딱 한마디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성공은 내일의 실패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산업이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만이 사업에 롱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싸이월드의 실패 사례를 통해 창업과 경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